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8강, 8차시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에 대한 단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대문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 단원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이라고 그랬는데요.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힘인데, 힘이 됐을 때 그 안전에 대한 거. 안전은 여기서 우리가 운동량을 얘기할 것이고요. 운동량과 그 다음에 충격량. 이것들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P라고 나타내요. P라고 나타내고, 그것은 질량과 속도로서 나타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운동량이고,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I라고 얘기해서 힘의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량이 이 충격량을 결정합니다. 이제 이 단원에서는 어떤 힘을 가했을 때, 또 힘을 가하지 않았을 때 어떤 운동을 하느냐 하는 것하고, 그 힘을 가했을 때 운동, 그 다음에 충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가죠. 자, 여기 보면 뉴턴의 운동 법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뉴턴의 운동 1법칙, 2법칙 뭐 있는데, 우리 2법칙 앞에 단원에서 2법칙, F는 MA라고 하는 식을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관성의 법칙이 나오는 것은 1법칙 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서.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습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일상에서는 습관. 그래서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 그렇죠? 힘을 가하지 않으면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움직이는 물체는 일정한 빠르기로 한쪽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일정한 빠르기로 간다. 빠르기가 일정하다. 빠르기가 일정하다예요. 그리고 방향이 바뀔 수 없대요. 우리는 빠르기를 얘기하는 것은 속력이라고 얘기했고, 빠르기의 방향까지 얘기하는 것은 속도라고 했던 것,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는 일정한 빠르기로 한쪽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관성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다. 이해되죠? 그냥 멈춰 있는 물체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운동하던 물체는 어떠냐? 지금 두 가지로 나눴어요. 힘이 작용할 때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던 물체, 운동을 하는 것들은 어떠냐?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등속 직선 운동한다. 등속도 운동, 우리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등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얘기해요. 그러면 힘이 작용하는 경우는 뭐냐? 가속도가 생기는 거죠. 힘이 작용하는 것은 가속도가 생긴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정지한 물체는 어떻게 된다고? 정지한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어려운 얘기예요? 힘을 가하지 않으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는다는 얘기고, 운동하는 물체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빨라질 수 있어요? 빨라질 수 없죠.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방향도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성이다라고 정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관성의 법칙을 한번 정리를 해놓도록 하고요. 다음 보면 운동량이라는 말 나옵니다. 운동량. 운동하는 물체가 운동하려는 정도,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보면 운동량은 1000kg짜리가 10m/s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2000kg인 이 트럭이 10m/s로 움직인대. 누가 멈추기가 더 어렵겠어요? 밑에 게 더 멈추기가 어렵겠죠. 운동량이 크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동량은 질량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무거울수록 멈추기 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는 쉽게 관성이 크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이제 1000kg짜리가 10m/s로 가고 1000kg짜리가 20m/s로 간대. 누가 더 멈추기가 어려워? 즉 운동량이 누가 더 크냐 이런 얘기예요. 운동량은 또 속도에도 비례한다는 거죠. 속도가 빠를수록 여러분들은 속도의 의미 알아야 돼요. 속도는 빠르기와 방향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 보면 어떤 얘기 할 수 있어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과 속도의 곱에 비례한다. 즉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것은 운동하는 물체가 운동하는 정도를 얘기하는데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나타낸다. 일단은 그래서 P는 MV로 나타낸다. 요식 하나 정도 기억합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다음 단어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 그럼 충격량은 어떻게 나타내지느냐? 충격. 어떻게 하면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자,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 힘 곱하기 시간. 힘이 크면 힘을 더 세게 하면 충격을 더 크게 받죠. 그리고 시간을 길게 하면, 그죠?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을 더 크게 받는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정리했는데 선생님 식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힘 F는 MA 했던 거 기억나죠? 힘 F는 MA 이렇게 했었는데 A는 어떻게 나타났죠? A는 가속도는 M분의 F라고 나타냈죠. M분의 F. 근데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시간이 이만큼 변했을 때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것이 속도 변화량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요 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곱한 것들은 서로 같잖아요. 그래서 F 델타 T는 MV2 마이너스 MV1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질량 곱하기 속도의 곱수로 나타내는 것이 운동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요거를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야. 요거를 충격량이라고 해. F 델타 T를 충격량이라고 하는데 이 충격량은 운동량, 나중에 운동량에서 처음에 운동량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그것이 같다는 거지.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자, 다시 이쪽으로 가볼게요. 충격량 하면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예요. 힘을 크게 주면 충격을 더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시간을 길게 해도 그렇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봐봐요. 힘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넓이가 힘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내니까 넓이가 바로 충격량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지금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을 때, 그죠? 힘이 일정할 때예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한다. 힘이 일정하게 작용할 때의 그래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힘이 일정하게 작용할 때. 이런 경우는 힘이 변하잖아요. 힘이 시시각각 변하죠.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죠.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지 않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지 않을 때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질 거란 말이에요. 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했던 거 여러분 생각하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넓이가 뭐가 되겠어? 응? 넓이가 바로 충격량 되겠지. 여기 넓이가 충격량 될 거야. 여기 이 넓이가 바로 충격량이야. 그러면 힘이 일정에 작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랬는데 충격량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충격량은 I라고 나타낸다 했죠? 힘 곱하기 시간의 변화. 그러니까 이게 충격량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충격량이 일정할 때 시간을 길게 하면 힘이 작고 반비례 관계 있으니까 힘을 짧게 하면 힘이 크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기 봐요. 시간을 짧게 하면 힘이 크게 작용하고 시간을 길게 하면 힘이 작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충격을 준다라고 했을 때도 주먹질을 하죠. 근데 딱 끊어치면 어때? 접촉 시간이 짧으면 충격을 더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끊어치는 것이 더 큰 충격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격량 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요 사실 꼭 기억해서요. 충격량은 뭐라고? 운동량의 변화량을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자, 공부는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크북에 자꾸 쓰면서 해보시고 연습장에다가도 이제 옮겨서 또 한번 적어보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교과서 읽어야 됩니다. 교과서를 충분히 읽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 이렇게 있는데 자,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 네, 이쪽으로 한번 가서 보죠. 아까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했잖아. 그럼 처음에 운동량, 이거 지금 질량이 m이고 v1의 속도로 움직인대요. 그러면 이 처음 운동량이 p 처음이라고 이렇게 하죠. 이 운동량은 m1의 아니죠. m1이 아니라 m이지. 그냥 질량이 m이니까 질량 곱하기 처음의 속도. 충격량이 있어요. 요 물체에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충격 확 줬다는 거야. 충격을 줬는데 충격량은 F 델타 T라고 나타내진다. 그렇죠? 충격량은 충격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 속도가 변했어요. 속도가 V2로 변했고 질량은 여전히 M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속도 어떻게 되겠어? M의 V2라고 나타내질 거 아니야. 자, 이거를 한번 이렇게 써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 운동량 M의 V1. 그 다음에 충격 F 델타 T. 충격을 줬어요.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에 이렇게 충격을 줬다 이거야. 충격을 줬더니 빨라졌다는 거지. M V2로 가겠지. 그러면 F 델타 T는 M V2 마이너스 M V1 이렇게 나타내질 수 있잖아요. F 델타 T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충격량이고 이게 운동량. 아까 F는 MA를 써서 유도했던 식과 똑같은 식을 얻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F 델타 T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써봐요. 충격량은 뭐라고?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런 사실들을 좀 꼭 기억하고 메모하고 써보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충격량을 줄이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충격량을 줄이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같은 높이에서 예를 들어 메추리알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중력 가속도의 메추리알 질량이 같고 떨어지는 것이 같으니까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빨라지는 속도도 똑같겠죠. 근데 밑에가 단단한 것이 있고 그냥 시멘트 바닥이고 또는 아니면 거기다 쿠션을 갖다 놨다고 해봤을 때는 쿠션에서 메추리알이 깨지지 않을 확률이 아주 더 많죠.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접시 위에다 깨뜨렸을 때는 팍 깨졌지만 이렇게 방석 위에다 할 때는 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서는 이 면적이 바로 뭐라고요? 충격량이라고 했죠. 이 충격량이 이 면적이 S1이었다. 그러면 이 파란 거로 된 것의 충격량은 S2라고 하면 충격량이 서로 같다는 얘기야. 충격량이 같다. 충격량 뭐라 했지? F 델타 T가 충격량이다. 그랬잖아. F 델타 T가 충격량이야. 충격량 I로 나타난다 이거고요. 그러면 이 충격량 이게 같으면 힘과 시간은 반비례 관계야. 자, 접촉 시간이 짧았어요. 힘을 크게 받는다는 거지. 충격 크게 받으니까 충격량은 같아요. 충격이라고 하는 게. 충격량은 같은데 시간을 짧게 하면 힘이 커진다는 거예요. 시간을 길게 하면 힘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힘을 적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힘을 적게 받는다. 그래서 시간을 짧게 하면 힘을 더 크게 받고 길게 하면 힘을 작게 받으니까 메추리알이 안 깨진다. 접촉한 시간이 길잖아. 접촉하는 시간이 기니까 힘을 적게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힘을 적게 받는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속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힘 곱하기 속도로 나타낼 수가 있고,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쭉 보죠. 자, 관성이 있어요. 관성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관성인데, 우리가 관성하면 뚱뚱한 사람들 있죠. 뚱뚱한 사람들이 뛴다 이거 멈추기 어려워요. 질량이 클수록 그렇다. 빨리 가는 거, 천천히 가다가 멈추는 거하고 빨리 뛰다가 멈추는 거하고는 천천히 가다 멈추는 것이 더 쉽죠. 운동하려고 하는 운동량이 더 크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더 크고, 그 다음에 속도가 클수록 운동량이 크다라고 얘기해서 운동량은 여기서 보면 이렇게 질량 곱하기 속도로서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거. 그래서 이 그래프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지 않을 때 보면 접촉 시간을 짧게 하면 힘을 크게 받고 접촉 시간을 길게 하면 힘을 작게 받는다. 맨바닥에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접촉 시간이 어떤 물체하고의 접촉 시간이 짧기 때문에 힘을 크게 받아서 충격이 더 큰 거고요. 쿠션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접촉 시간이 길죠. 접촉 시간이 길기 때문에 힘을 작게 받아서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차에 사고 났을 때 에어백 같은 거 튀어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그 핸들에 가서 푹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에어백에 그 쿠션을 이용해서 접촉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을 덜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을 받을 때도, 야구 포수들 공을 받을 때도 뒤에서 살짝 빼면서 접촉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좀 적게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에서 공이 날라온다 라고 하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뒤로 빠지면서 받는 것이 힘을 적게 받아서 유리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것 잘 좀 기억하시고 이런 내용 정도 가지고 교과서 한번 읽어보고 공부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50분 동안 여러분들은 책에 교과서를 놓고 한번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